유기는 생명의 그릇입니다. 우리네 삶이 담긴 유서 깊은 전통이죠. 아름다운 고유의 우리 문화를 지켜가는 나는 유기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아버지의 기술과 세월을 받아 안고 나의 노력과 정성을 더해 유기를 만들죠. 나는 소리도 만들어냅니다. 은근한 징소리와 경쾌한 꽹과리 소리가 나의 작품입니다. 조금은 금방 소비자랑 같이 앉는 자체가 그분들이 딱 왔을 때 아 좋다 이래가 가져가는 게 내가 일하는 낙이 이거다. 물 맑고 한적한 고장 거창. 유기의 재료가 풍부한 이 고장에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유기를 만듭니다. 아버지는 70년, 나는 23년째 방자 유기를 만드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아왔으니 유기는 곧 우리의 삶이자 생활입니다. 구리와 주석의 황금 비율을 통해 얻어지는 유기는 10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우리의 그릇. 그릇 이외에도 사찰용품이나 악기로 다양하게 쓰임을 가졌던 유기는 오래된 숙련자가 감각과 경험을 통해 완성할 수 있는 까다로운 주조 방법을 가집니다. 유기 제작 기술은 기원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고려시대 이후로 선조들의 생활 속에 정착했습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근대화의 시류 속에 잠시 잊혀졌던 것이 웰빙 바람을 타고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기는 건강을 염두에 둔다면 그 어떤 소재보다 장점이 많은 그릇입니다. 아버님 때는 솔직히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 머슴 삼아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뭐 청소도 해주고 그러다가 완전 이제 기술 배우고 17살 때 뭐 천직이라고 그럴까? 예, 그런 걸 느끼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치면서 경남 무형문화재 징장인 아버지는 유기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분. 7살 고사리 손으로 유기를 처음 접했고 이후 70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줄곧 유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유기로 악기를 만드는데 남다른 재주를 가진 분인데요.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꽹과리와 징은 맑고 명쾌한 울림을 갖습니다. 제가 이해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고요. 제가 이제 사행주의자가 막내인데 이제 형제들이랑 다 같이 일을 하다가 형님들이 다 나갔어요, 분가하고. 그럼 막내다 보니까 제일 늦게 들어오고 형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가다 보니까 남는 사람이 저뿐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휴가를 왔는데 아버님 일을 한번 해보자. 이제 형님들 그 당시에 다 일을 했고요. 근데 해보자는데 저는 만약에 직장을 새로 이제 바꾸면 좀 쉽지는 않잖아요. 젊은 나이라도. 근데 저는 이제 대본에 흔쾌히 예, 제가 올라와서 이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때 일을 안 했어도 맨날 보고 드는 게 그래서 사형제 중 막내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나는 아버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25세 유기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기를 만드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방자열 단조 방식을 통해 방자 유기를 만들죠. 방자 유기는 유기의 종류 중 가장 품질이 좋은 유기 주조 방식. 구리와 주석의 비율을 정확히 맞춰서 용해한 다음 둥글고 얇은 노쇠 덩어리로 만들고 이 덩어리를 불에 달궈 두드려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노쇠가 아니고 방자 노쇠는 구리가 78, 주석이 20%예요. 그게 왜? 단조를 할 수 있는 배합이에요. 거기 만약에 어긋나면은 단조를 하면 우리가 망치로 뗀다 그러면 그 깨지거든요. 불에 달궈서도 깨져요. 그러니까 방자, 칭이나 유기를 만들려고 하면 그 배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원재료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다른 금속을 섞는다거나 배합 비율을 달리 할 수 없는 이유죠. 선조들이 발견해낸 황금 비율을 정확히 지키고 이후의 과정을 정성껏 충실히 하면 대를 물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유기의 조건은 재료의 정직함과 만드는 이의 감각. 1200도가 넘는 불에 달궈가며 형태를 늘리는 방자열 단조 기법은 특히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힘의 강약을 조절해가며 두드리고 마감을 해야만 선이 매끄러운 작품이 완성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 그릇은 쉽게 깨지거나 휘어지지 않고 변색되지도 않으며 사용하면 할수록 고유의 빛깔을 찾아갑니다. 노쇠는 사랑을 안 주면은 색이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있으면 색이 가거든요. 만약 우리가 안 쓰고 딱 놔둬도 공기 중에 나쁜 균이 있잖아요. 색이 가요. 사람한테 해로운 데는 색이 완전히 변해요. 처음에 이제 유기에 나왔을 때는 임금님하고 대감님도 있었고 일반에 못 근데 특권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썼죠. 대부분 소비자가 외국의 브랜드 도자기는 비싸다고 얘기 안 하고 우리나라 거면 비싸다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두고두고 쓸 수 있잖아요. 얘는 대를 물리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다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이제 그 사기 그릇을 많이 쓰고 도자기 그릇도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이게 더 훨씬 더 대중화돼야 될 것 같아요. 유기의 장점은 부드러운 곡선미와 은근한 빛깔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 주조 방식을 고수하되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는 이제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녹그릇. 좀 더 평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쫓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은 게 더 많이 배우고 얻는 게 많고 이제 이런 거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대를 이어야겠다는 사명감, 그리고 은근한 끌림이 있어 선택한 유기장인의 길이지만 때론 반복되는 작업에 지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뜨거운 여름날 1200도가 넘는 열기를 참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나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작품을 볼 때 또 나의 노력과 땀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양보 안 했고 뭐 볼펜 안 굴리지만은 이 정도는 어디 가서 뭐 큰 소리 아니라도 내 자부심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게 옳은 직장 아니겠어요? 꼭 깨끗하고 뭐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아버님 문화죠. 그 저도 아직까지 전술을 배우고 있지만은 그 자부심은 뭐 누구 못지 않아요. 완전히 이 일에 푹 빠진 뭐 천지다까지는 아니도 그래도 일단 좋아요. 자체가. 저는 이제 제 아버님 걸 봤는데 제대로 이 끊기면요. 만약에 직원들이 한테 그 물렸다 그러면 장사한다면 포기하면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피줄은 안 그래요. 문화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전통이 맥을 잇는 사람은 대부분 자식들을 해요. 왜? 생계가도 네가 꾸려가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공장 문을 열고 직원들을 맞이하는 건 대표로서의 사명감이라기보단 더불어 사는 정 때문이죠. 잠깐 뭐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예. 예. 며칠 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였지만 오랜 노동으로 쇠약해진 아버지의 몸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며칠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쇠를 두들기느라 얻은 관절 통증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약해진 아버지. 편안하지 않은 아버지의 노년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30분 아니고 새벽에 가서 또 서 있었지. 모르서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찌 갔는지도 모르고 뭐 어찌 됐는지도 모르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저는 솔직히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사람은 내가 잡아주는 것보단 아버지가 잡아주는 게 훨씬. 그렇지. 네. 맞지.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지만 막내 아들에게만큼은 다정하신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맙니다. 챙길 일만 남았어요.
내가 시간 점수 줬다가 아들이 서운하다 이기면 일도 안 하면 어쩌려고. 평생 60년 이상을 내가 그것만 가지고 해나와도 아직도 더 배워야 된다. 아직도. 근데 아직도 더 배워야 된다면 나는 아직 까마득하죠. 좀 더 오래, 건강하게 더 오래 계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해요.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최고였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나도 슬프지만 그분들도 슬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이 옆에 그냥 일을 안 하시고 지켜보는 거하고 그것도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 있죠. 사명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님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그냥 쑥 둘러보는 거하고 아예 안 나오면 차이가 굉장히 많죠. 유기 제품의 최고 경지는 악기. 유기를 만드는 사람은 악기를 못 만들지만 악기를 만드는 사람은 모든 유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악기는 유기를 만드는 사람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봉우리입니다. 경남 무형문화재 징장인 아버지는 특유의 감각과 경험으로 징의 소리를 잡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분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전수 조교로 징 만드는 일을 배워왔는데요. 20년이 넘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또 까다로운 것이 징 만드는 일입니다. 두께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안 보이는 두께를 어떻게 많이 때리고 적게 때리는 차이, 그 두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때리면 얇아지고 적게 때리면 두꺼워지고 그걸 안 보이는 감각으로서 그 두께를 맞춰줘야 돼요. 칭이라는 게 동그랗잖아요. 깽가리는 가운데 뿔이 제일 두껍고 점점 얇아져. 이게 전체적으로 점점 얇아져야 되거든요. 그거 다시 올라가면 다시 두꺼워져야 돼요. 만드는 방법은 다른 방자유기 제품과 다르지 않지만 마지막 소리를 잡는 과정의 까다로움 때문에 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나마 수요가 많았지만 요즘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찾는 것이 징. 하지만 징장으로서 또 전수 조교로서 명예를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징 만드는 일입니다. 언뜻 듣기엔 단순한 소리 같지만 징이 가지는 음역대는 수만 가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제각각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징이기 때문에 소리를 잡아 균형을 맞추는 일은 까다롭고도 지난한 작업입니다. 칭을 돌려주고 하고 울음 잡는 게 이제 대정이라고 그래요. 곤망치를 해가지고 안쪽에 때리는 거고, 요거는 주먹망치를 해서 이제 바깥쪽에 때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안쪽을 많이 때리면 너무 팽팽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먹망치로 바깥을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직접 들어보고 다시 만져가며 미세한 차이를 극복해내가는 과정에서 완벽한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 음에서 조금 떨림 같은 거는 이제 어깨 잡아 놓는 거죠. 지금 보면 조금 떨거든요, 음이. 소리에 대한 그 안 좋은 점은 잡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놔두고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사람이 이제 최대한 거의 가깝게 잡아 놓는 거죠. 아직 제가 이제 단어는 못 배웠기 때문에 마주쳐 앉아기가 제가 솔직히 조금은 금방 소비자랑 같이 앉는 자체가,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만, 아니 제가 소리를 맞춰가지고 한 80% 이상만 돼도 나도 나 이 정도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몇 년을 배우면 몇 년까지 이게 딱 된다, 그게 없거든요. 스스로가 파악을 해가지고 느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칭을 딱 소리를 맞춰주는 사람은 내가 생각에는 우리 아버님뿐이 없으니까. 제가 아무리 완벽해서 해도 아버님만큼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만 진짜 최대한 가깝게 노력하는 거지, 제가 아버님같이 동등하게 입장은 내가 아버님 나이가 돼도 아버님 나이 더 돼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특유의 음감과 경험으로 잡아내야 하는 징의 소리. 20년을 넘게 배웠지만 아버지의 세월을 따라가기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징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만약 10사람이 징을 사러 왔다 그러면
옛 사람이 원하는 소리가 다 틀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소리를 맞춰줘야 돼요. 제일 좋은 게 그거죠. 아, 진짜 소리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져갈 때. 이 땅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싶은 바람, 아버지의 평생을 쫓고 싶은 아들의 마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에게도 유기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할 동반자이며 친구입니다. 내 삶은 그렇게 이어져 갈 겁니다.